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세요. 저는 결성현조 문화인 대표 김현자입니다. 이제 향유다방 시간인데, 향유다방은 그냥 편안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오늘은 이제 따로, 전에는 저희는 따로 했었는데, 오늘은 박사님이랑 이 태안 지역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시라고 편안하게 차 마시면서 간식 드시면서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시면 저는 뒤에서 차 우려갖고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박사님께서 네, 진행해 주세요. 네. 이걸 많이 했었는데 이게 제가 뭐 하면은 일방적인 것이 돼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성에서 할 때 이렇게 이제 어른들하고 차 마시면서 대화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다른 의견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좀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유학과 이게 또 대학에서 얘기하는 유학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향교거든요. 그래서 향교는 이 지역에서 만세 불러버리면 성균관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향교는 지역에 있는 거라서 성균관에서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마비가 있잖아요. 그 하마비가 뭐겠어요? 서울에서 벼슬 높은 사람들 와봤자 니네 꼼짝 마. 여기 우리 영토야. 이건 우리가 하는 거지 니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선 시대나 또는 전통사회는 각 고을이 태평성대가 됐을 때 온 나라가 되는 거지 국가를 매개로 해서 마을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을의 평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향촌의 문화가 전체 문화를 이끌어가는 거지 전체 문화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태안은 태안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문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 오다 보니까 지금 이 명문당 이거 엄청나게 잘 된 거예요, 이게요. 지금 이렇게 보존된 데가 없습니다. 홍주향교가 아마 이쪽 내포 땅에서 제일 클 거예요. 거기 목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정도 아니에요. 다 쓰러져 가요. 경상도 쪽에 가봐도 이 정도 되는 데가 못 봤어요. 밀양 정도? 밀양이나 그럴까? 이렇게 잘 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유리내관을 지으시고 그 유리내관에서 하세요. 여기 그리고 마당에 저건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저 바닥에다 시멘트 깔아놨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여기도 시멘트 깔아놓고.
여긴 진짜 보존 진짜 잘해놓으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준비가 다 했으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실 때 공자님이 위나라로 이제 망명을 가셨을 때 위나라에 처음 도착하신 다음에 그 마차를 오고 한 영구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사람이 참으로 많구나. 그게 뭘 하시겠습니까? 부유하게 하리라. 그 다음엔 뭐 하시겠습니까? 가르치리라 했으니까 일단 토대는 구축되어 있으니까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 여기 저 선생님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여기 오게 된 거는 이제 태안에 저는 항상 어느 지역으로 가다 보면은 각 지역의 정신 같은 걸 굉장히 중시하는 편이거든요. 홍성에는 홍성의 정신이 있고 또 예산에 예산의 정신이 있고 얼마 전에 안희에 갔을 때는 안희의 정신에 대해서 논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태안도 태안의 정신이 있을 겁니다. 그 태안의 정신을 중심으로 당연히 그 가운데는 태안 향교가 있겠죠. 그걸 중심으로 태안을 이제 다시 물들여야죠. 현대사회가 아무리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서 근대사회, 현대사회, 포스트 모던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여기 나름대로 정신이 있는 거죠. 그 정신을 바탕으로 여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제 태안의 정신을 좀 찾아보자. 무슨 만들든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는 이제 4대부 문화이기 때문에 태안에서는 이제 대가급제자도 사실 없었어요. 근데 태안에 선비가 없어서 대가급제자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태안에도 선비 있었어요. 근데 태안에서는 문과 시험을 치르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태안에 있는 분들은 백지에 나가서 과거 시험을 보셨을 거예요. 사마시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태안에는 이제 4대부가 없는 것처럼 나오는 거죠. 4대부가 없으면 태안에 정신이 없는 거고 그럼 태안은 정신없는 사람들만 살았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 나름대로 그래도 고을을 움직여 나가는 철학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수령이 내려오더라도 고을 원로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것 다 보면은 태안에 정신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었더니 이제 간제 전후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하고 동학 중에 이제 백사 최영선 교수가 있습니다. 전통문화재. 최영선 교수하고는 이제 학부 때부터 굉장히 가까이 지내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그 친구는 한국 철학을 해서 그쪽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으로 갔고 저는 헤겔막스 운동권을 했습니다. 제가 운동권에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대학으로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요새 굉장히 자주 만났죠. 자주 만나서 얘기하다가 태안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는다 그랬더니 이제 간대 전후 선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죠. 태안이 간대 전후 선생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왜냐하면 간대 선생은 낭만계예요. 이쪽은 호롱계가 강해요. 그 태안에 있는 분들의 기질이라는 게 부드럽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가 수틀리면 그냥 막 들고 일어나고 기어 아니요 이래가지고 의리를 중시하는 분들인데 간제 사상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간제 선생이 그분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쪽 지방의 어떤 정서를 좀 보고 싶다. 샤머니즘이라든가 불교라든가 당연히 동학도 가야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태안의 정신 부분을 찾아보고 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책도 쓰게 되면 써보자. 그리고 그 입장에서 논어를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제가 해석하는 논어는 제가 논어의 성립이라는 책도 썼거든요. 근데 논어라는 책이 주석이 따로 있겠어요. 옛날 조선시대는 조선시대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논어를 썼으니까 그때 주석서가 있었겠죠.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쓴 주석서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엔 우리나라 주석서가 있듯이 태안에서의 논어 주석서는 당연히 달라야죠. 왜냐하면 태안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옛날에 제가 독립운동사 공부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좀 저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도대체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 그분들이 읽은 책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가장 기본 유능책이에요. 첫 번째가 효경. 효경은 기본이거든요. 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두 번째가 논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시경이거나 춘추거든요. 그러니까 그 춘추라든가 그걸 읽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하거든요. 그 아시겠지만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요즘 말로 하면 몸에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으쌰으쌰하고 이 사내다움이거든요. 이 사내다운 놈들이 하는 거지 저 같은 쌤님들은 못해요. 깡다구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사내다움을 추구하는데 사내다움은 남자다움 아닙니까? 근데 남자다움하고 사람다움은 다른 거거든요. 그 사내다움이 된 애들을 가르치면 그게 사람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질빈빈이라는 걸 하는 거죠. 문과 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질이에요, 질. 일단 사내다움이 바탕이 돼야 거기다가 이제 문을 가했을 때 얘가 이제 문질빈빈한 문자가 되는 거죠. 윤봉길 의사도 그랬잖아요. 김좌진 장군도 그랬고. 만해는 어떻고요? 다 몸에, 지금 말하자면 몸에 문신하고 그림 그리던 친구들이에요. 그냥 쌈하고 그냥 수틀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상 김복환 선생이나 유교부식회라든가 또는 저 만해 같은 경우는 이한영인가요? 그 저기 저 경호스님 그 애국가라는 분. 그거 만나서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이 됐으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태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태안에도 군자가 있다면은 그 군자를 길러낸 사람들이 있겠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태안이라는 이름처럼 그런 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 향교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이나 만해 한용운 선사나 윤봉길이나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다면 그런 사람들을 길러낸 환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 2인편에서 이제 공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니인이 위미하니 택 불초이면 언덕질이요. 마을의 풍속이 인후한 것을 아름답다고 하니 가려서 그러한 것에 처하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롭다 하리요. 그리고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환경. 그러면 태안에 군자가 있었다면 그 태안의 환경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태안의 그 군자들이 어떻게든 간에 우리 마을을 그 위미한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겠나. 그런 점에서 이제 태안에 그걸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이 강좌를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모든 강의할 때 제가 첫 시간에 항상 강의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보시면 그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마지막 장에 있어요. 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제가 항상 이걸 먼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이걸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이 네토 땅의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했던 문장이요. 그 맹자의 이 문장입니다. 그 맹자의. 이거 많이 보셨죠? 그 맹자 5번째 이걸 네토 땅의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셨어요.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어도 아소욕야여 웅장도 역아소욕야라. 이자를 불가득 겸이거든 사어의 취웅장자라. 물고기 요리도 내가 원하는 바이고 곰발바닥 요리도 내가 원하는 바이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불가득 겸해서 얻을 수 없다면 물고기 요리를 버리고 곰발바닥 요리를 취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이에요. 생역 아소 욕야여. 살아있는 것도 살고자 하는 것도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바요. 의역 아소 욕야라. 의로운 것 바르게 사는 것도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바인데 두 자를 동시에 함께 겸할 수 없을 때 그 살고자 하는 것을 버리고 의를 취하리라. 이게 굉장히 이게 의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태안 쪽이나 서산이든 이쪽이 다 이걸 좋아하셨어요. 이쪽 말 중에 피리춘추란 말이 있습니다. 피리춘추. 이 피부색과 이 속이 춘추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걸 사생추위라고 그러는 거죠. 그 유명한. 근데 이 사생추위가 뭐 저기 윤봉리 생가에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장구추위가 생불안이라고. 근데 선비들은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부모 형제가 구조는데 어찌 목숨을 함부로 걸겠어요. 그래서 장구는 장구출가 생불안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를 무학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효자 효부가 결국 나라에 충성하는 거라서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이거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이라고 하는 거는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바르게 살고 싶으세요? 행복한. 그 여성들은 다 그래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여자들은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남자들은 아니에요. 바르게 살고 싶어요. 남자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행복이 우선 아닌가요? 차 씻기 전에 한 번씩 말씀 나누세요. 근데 이게 행복하게 살려면은 바르게 살려면 손해보고 바르게 살면 서로 더불어 살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사생주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생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행복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노장 철학이에요. 노자나 장자는 그러니까 이제 양주 같은데 보면은 양생사상이라든가 그게 나오는 거죠. 목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맹자께서 이제 사생주의를 말씀하시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는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사는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우한 의식을 갖는 거죠. 오늘날 보면은 지금 당장 여기 이제 대표님께서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살아?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면 여성들은 무슨 소리냐? 가설들이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이걸 가지고 찾아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그 밑에서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세상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문지상도 그렇고 난리잖아요. 지금 경제도 안 좋고 모든 면에서.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걸 구할 거냐 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 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이상한 종교들이 엄청나게 등장한 것도 현실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라 그래서 구원이라고 해서 인간의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또 여기 스님들도 많잖아요. 스님들한테 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되는 대로 살아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찌질이라 그러죠. 되는 대로 살라고. 절에 가면 그러잖아요. 되는 대로 살아라. 또 어떤 사람들은 주로 이제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도 그런데 마치 자기가 얼굴이 못생겨서 잘 못 사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성형수술하고. 그죠?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대우 못 받는 게 무슨 얼굴 때문에 그런 거 안다. 그래서 성형수술하고. 아니면 사주가 안 좋아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사주를 보러 다니고. 아니면 풍수를 묘자리도 옮기고. 아니 묘자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사는 거하고. 그리고 무슨 옛날식의 얘기를 하면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요. 그 운석이 떨어지면 떨어진 건데 아이고 방통이 죽었구나. 하늘에 운석 떨어지는 거하고 방통 죽은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자님도 차불호 배룡난신이라고 하잖아요. 공자님께서도. 우리 문제는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지금 밖에 나가면 그 혹세무민하고 사주팔자 따지고 풍수지리 보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탈신공 대천명이래요. 신공을 훔쳐가지고 자신의 명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뭐 좋으면 좋은 건데 사주팔자 보고 그것도 뭐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공자님도 그러셨잖아요. 도부동인이요 있는 홍도라.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도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 공자님께서 주장하시던 게 바로 인간다움이거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제 8일편에서도 그러시잖아요. 인이 불인이면 여애하여 인이 불인이면 여학하라.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데 이해를 해서 못하고 악 같은 것도 뭐냐. 그래서 우리 선비들은 항상 사람다움을 찾아 나가야 되거든요. 사람다움.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답게 살면은 뭐 덕불고 필유린이라고 그래서 세간에서 버려지는 예가 없어요. 사람답게 살면은 다 또 됩니다. 그래서 유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유자라는 게 사람인 자에다가 갖추어질 숫자, 구할 숫자 아닌가요? 사람에게 갖추어진 것을 구하는 학문이니까 그 사람에게 갖추어진 게 뭐겠어요? 사람다움밖에 없죠. 짐승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사람다움이니까 사람다움을 구하는 거 어떻게 해야 사람이 되겠나 그걸 연구하는 게 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예의를 지키고 그거는 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고 기본적으로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무너져서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답게 사는 방편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각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태안에서는 그 사람답게 사는 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그걸 우린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서 이 태안 향교의 어떤 슬로건 내지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 해야죠. 그걸 제가 이제 여기 어르신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 어르신하고 이제 정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했는데 여기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여기선 뭐 저런 분이 계시면 이미 다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그렇잖아요. 거기 그 노노 어딘가요? 그 공여장 편인가요? 그 복자천 가지고 공자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인이구나, 군자로다. 노나라에 군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듯이 지역에는 반드시 어른이 있어요. 어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불행하게도 다른 지역에서는 어른이 그렇게 없습니다. 홍성만 해도 없어요. 제가 여기 뭐 많이 다녀봐도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태안은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걸 보면은 여기는 분명히 어른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이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참 이게 좋은 곳이죠. 서산만 하더라도 서산은 만나면 거의 대부분 풍수 같은 걸 논하더라고요. 풍수하고 사주. 근데 옛날부터 거기가 그런 고향인 건 맞지만 그쪽 너무 공부되어 있어요. 예산, 덕산은 다 그렇게 됐고 대흥 쪽은 요새 올라오시는 것 같고요. 고령 쪽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제가 성균관에 가서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성균관에서 저한테 이제 그 각 향교에 대한 자문 보고서나 지도 보고서 이런 걸 이제 올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태안은 써서 올려야죠.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좀 지원을 타의 모범이 되니까 이런 데를 좀 지원을 해서 좀 모델 향교로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널리 선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유교방송국에도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유교방송국에서 인터뷰도 하고 좋은 건 널리 선양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건 선양하고 좋지 않은 거는 숨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하고요. 태안의 정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나신 거 있으면 좀 기록을 해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제가 참 굉장히 어려워서. 나 강의 들어. 아주 저 선박들네 전적에서. 아니 그날 쌍계사 갔을 때 그 저기 제나라 경공 그 국문시시 부부자잖아 그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거를 딱 집어넣어. 그리고 제나라의 그 공자님께서 그 협곡에서의 회담 같은 거 그걸 찢어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도 들은 두거리 조금. 자전 같은 거를 읽지 않으면은 모르거든요. 태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그 태안의 정신에 대한 어떤 초고를 한번 써보라 그러는데 알면은 쓰죠 제가. 그 문제는 우리 정학수 원장님이 태안에 그 문화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럼 그거를 저쪽에서 받으셔야지. 예. 제일 태안에 대해서 아, 제일 그러시구나.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뵀어요. 아니 여기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태안의 정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공부를 많이 하시는 아 분이 그러셨구나. 아닙니다. 장가이시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아주 일체네. 그래서 자문이나 이 자료나 그 태안의 맥이나 네. 제일 잘하시니까 저쪽에서 좀 구애를 하세요. 네. 아니 그래도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 저는 이제 그날 쌍계사 갔을 때 처음 뵀거든요. 쌍계사 갔을 때 그때 처음 뵈서 했었고요. 그때도 저걸 몰라서 거기서. 그래도 다들 태안에서 계속 오래 사셨잖아요. 그럼요. 사시면서 태안에서 이제 느끼는 그런 다른 뭐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 느끼는 그런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안에 대해서 사시면서 좀 그런 걸 느끼셨으면 말씀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서태안의 정신은 대표적인 게 외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서산 태안 분들이랑 그 서태안놈들이라고 그러는 지금 외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서산 태안을 싸잡고 서태안놈들이라고 그러지 서산 분들 태안 분이라고 하니까 아마 태안 서태안 정신이 거기 들어있지 않나 싶어. 네? 다시 말해서 어디 나가면 다 서태안 놈들이라고 하지 서산 양반 태안 양반 안 하잖아요 모원장님이.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좋은 말은 아니죠. 아니. 좋은 말이 아닌 가운데 좋은 말이 있는지도 몰라요. 섬이라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서산이 군호가 없어졌었어요. 네? 서산 군이라는 이름이 없어졌다고. 네? 부모가 없었구나. 부성군 일대에 민난이 일어나서 부성군 처벌했단 말이야. 끌어내렸단 말이야. 죽여버렸어요. 그 군호가 없어졌어요. 수산 아직 이거 못쓸 것들이 이렇게 아주 그때 수산 태안이 뭐 거의 싸잡고 있을 때 여기 소송 일대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충렬왕 25년에 충렬왕 때 여기 그 송나라가 망하면서 그 이제 몽골 명나라로 그랬으니까 송나라가 망하면서 정친보란 사람이 배를 타고 간월도에 들어요. 간월도에 들어오면서 서산에 정착을 해요. 서산에 정착해서 지금 서산에 성남리만은 서산 현재 여자 중고등학교 있는 터에서 자리를 잡아요. 그러고서 그 앞산이 높아. 거기 맨날 올라가서 그 송나라 쪽을 향해서 그 고향에 대해서 절을 하고 고향을 그리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아들을 낳아요. 그 장가는 이제 태릉 덕산에 가서 장가 들어가서 귀화해서 이제 정착해서 낳는 것이 누구냐면 정인경이라는 사람을 낳아요. 정인경이 성장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성리학을 제일 먼저 들여왔다는 것이 지금 소수서원에 배양되어 있는 안향 선상이야기가 안향. 그런데 다 그건 안향 선생 소수서원에 배양되어 있고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자가 중요하더라고 어디 가나. 그래요. 네. 거기 태안 열심대는 이 제자들이 뭐 좀 잘 좀 해준다라고 열심대이잖아요. 근데 그 안양 선생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소수서원에서 모시고 소수서원이면 뭐요? 우리나라 제1호 사립대학이라고 그게. 그게 원래는 그 주세부미가 세울 때는 백운동 서원이었는데 그 조선시대 저 누구야? 아이고 이색 문정왕 아들이 누구죠? 중종. 아니 문정왕. 조선이요? 예. 그 아이고 이렇게 이제 늙어서 오락가락이야. 문정왕 아들이 그 영종이? 명종 때에
태계의왕이 풍기군수하면서 소수도 이름을 바꿔달라고 이거야. 이제 그 백원동. 그래서 그 상서를 해고서 해서 사실은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종보기 할 때 거기서 영어로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박사님은 더 잘해. 그래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소수서원 앞에 있는 내가 죽계천이에요. 죽계천인데 죽계천에 그냥 피가 흘러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 7km 지점이 마을 이름이 피끝 마을이에요. 거기까지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구질라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구신 운원들 때문에. 그래서 태계가 참 큰 대사를 지내고서 그 의령을 한 뒤로 그 조용해졌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속설로. 근데 그때 그 백운동 서원이 소수서로 바뀌어요. 네? 소수서로 바뀌어서 맞아 우리나라 제1호 사립대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도 이제 저기 없어 있는데 그 정인경이가 그 자기 아버지한테 성리학을 공부 친구들로 했는데 그 제자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정인경이 아버지 정신보하고 안양은 한 50년 차이 앞서 있거든요. 안양 정신보가. 그러면은 그 성리학에 들어와 있는 역사가 50년 앞당겨 있는데 제자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빛을 보지 못해요. 그때에 그 정인경의 아들, 정인경이 그 정신부의 아들인데 그가 공을 세워요. 그리고 뭐요? 송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만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나라로 다 잡혀간 거 뭐 이런 거 가서 풀어오고 데려오고 그러는데 그 아주 그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그때 충렬왕이 그 정인이한테 너한테 특별한 그 공로를 부탁할 테니까 네 원하는 대로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야. 원하는 얘기하는데 그때 뭐요? 그 참 그 정인이 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난 아무것도 싫다. 서산 군호를 다신다고. 그래서 그때 군호를 처음 받은 거예요. 충렬한테 정인이 형이. 그래서 정인이 형이 서산군에서는 300년 동안 서산군을 보호하는 성왕신으로 받들어서 그 서산군에서 계속 300년 동안 그 성왕신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쪽 서태한놈이라고 하는 게 벌써 아유 골 수령을 치고 죽이고는 그래서 또 그러한 또 용기가 있는 아까 이거야 좀 이제 문지는 사람들이 큰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서산하고 태안은 싸잡아서 그런 정신이 무슨 계약 정신이랄까 쿠데타 정신이랄까 이런 게 연면이 내려놓은 게 아닌가 이런. 정인경 그분이 성왕신으로 모신 기록이 있습니까? 있죠. 지금도 선배님도.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네? 지금도 그래서 서산 태안 엽성에서 문화재 행사를 할 때 네. 고유제를 지내잖아요. 네, 그렇죠. 고유를 지내서 우리들이 추천해서 우선 이 행사를 할 때는 300년 동안 성왕신으로 모셔온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큰 행사할 때 인양반을 모시고 고유제를 지내서 몇 해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새 딱 버려지는 게 뭐예요, 요새? 버려지는 게. 행위. 그리고 표 때문에 시장 군수가 표를 얻으려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이 서산 정시 시조가 돼요. 서산 정시 시조가 됐는데 그런 서산시 행사에 고유제를 자기 조상을 모시니까 얼마나 좋다고 시장 차려서 맨날 고맙다고 했을 거예요. 시장에 가봐도 이렇게 이거 표 얻는 데는 이거 대단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 몇 해 지나서는 아니다 고유제 왜 정인경만 하느냐.
있게 그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무슨 거기 뭐 병사를 조금 있었다고 하잖아요. 얼마 동안 뭐. 그 말도 안 돼. 아니 그래서 아니 시장이 표 얻는 데는 그러면은 그 이순신 장군의 이시표, 그 정인경의 정시표, 하다 보니까 이거 적거든. 아니 그런 고려시대 유명한 이 천문학자, 예? 유 무슨 뭐 유방태. 아니 그러니까 서령육신도 갖다 모셔야 한다. 다 주석해서 유방택이 뭐 서령육신 뭐 다섯 여섯 우리가 누구 해서 쭉 놓고 고민을 지냈다고. 이게 요새 우리나라 그 표로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표. 완전 이게 표식에서 말이야. 맞습니다. 아주 절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령육신이 여기가 토성이죠. 아니 이게 소송인데 서산에 행사니 이게 서산에 서령육씨가 있거든. 유학회가 있고. 그러니까 서산과 걷던 사람은 다 끄다놓고서 대학에서 놓고서 고유제를 지내는 거예요. 육아방 그때 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하고 이제 우리 지역 문화를 생각하는 문화원 쪽 사람들 생각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미뤄서 그 시장이 떨어지고 또 다른 시장이 되는 순간에 살짝 바꿔서 차라리 그만 하느님한테 고유제를 하자. 쭉 가다 노는 게 모양수 속에서 그렇게 해서 좀 바꿔놓고 있는데 그러한 그 서산 여기 태안이 있잖아요. 네. 그 한일 합방 시대에 일본 사람이 와서 여기 장사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 그런 얘기 들었죠? 네. 여기 그 태안에 그 저렇게 나는 그 뭐야 청인이라고 그러는데 뭐야 저기 중국 사람들 짜장면 집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태안에. 그런 뒤에 뭔가 그 태안의 정신이 겉으로 보서는 거칠지만 속으로 깊은 정신이 흘러나오고 우리가 찾고 표현하지 못하지 맞습니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찾기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못하는데 지금 그런 정신도 있겠지만은 좀 무식하게 이야기해서 배타심이 엄청 강한 놈이다. 배타심이. 맞습니다. 그게 순수한 배타심만도 아니야 뭔가 가지고 있는 특징. 현재까지도 깨도 특별한 얘기가 틀림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배타심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비슷한 말씀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항상 이렇게 착취당하고 그렇게 해서 그랬나 아니 그런데 외지 사람들 못 믿고. 나는 태안 사람들 배타심이 굉장히 강한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사실은 서산 사람이에요. 예. 태안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근데 그 만만치 않죠. 안 됐으니까. 아니 그러나 저래 서산하고 태안하고 다르고요. 서산은 다를 거예요. 아니 중국님이 얼마나 많이 했더라. 서산에 많았죠. 예, 서산이 아니 중국 사람 저 차이나 타운이 있어요. 서산은 대단 아니 차이나 타운이 있어. 그리고 저기 중국인 애들 학교도 있었다고. 서산은 바글바글했어요. 근데 나는 태안에 배타심이 강하다는 말도 인정을 하는데 난 그걸 인정 안 하게 돼요. 왜 그러냐? 나는 서산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서산 와서 지금 20년 넘게 내가 우리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안 쫓아내버려. 이렇게 배타심이 강하지면 나 서산을 쫓아내버릴 텐데 안 쫓아내버려. 그게 그것만도 아니요. 그 얘기는 좀 아니 좋은 정치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배타적인 이 동네가 그렇게 배타적인 동네인가요? 그러니까 있을 때 내가 볼 때는 못 쓸 거는 내쫓고 네. 그렇잖아요. 일본 청원은 문화원에서 어떤 그 안 그런 건 받아들이고 심사 선택을 잘해요. 예. 그 얘기를 했어요. 나가서 살으니까 고향이 나 저기 태안인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나 여기서 몸 닦고서 이제 살아야겠다는데 거기도 인정을 안 해주고 또 여기 와서 보면 여기 와도 인정 안 해주고 그래서 고향도 뭣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쉬운 예로 우리가 어렸을 때 주재소 말고는 주재소 건물 말고는 외식 건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외식 건물이
왜 그렇죠? 박하심이죠. 아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저기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장사 못하고 아니 먹을 게 없어서 안 들어왔을 수도 한이 좀 있잖아요. 맞아 죽어요. 여기가 먹을 때 제일 많은 곳에 이 태안이요. 여기 농토가 많죠. 산면이 바다죠. 그렇게 세기울창에 나무 있지. 바다가에서 소금 있지. 농지가 있지. 제일 지금 자유저기가 태안이라고. 아마 전국에서 제일 저기가 태안일 거예요. 좀 태안으로 많이 몰리잖아요, 사람들이. 아, 글쎄. 저 어디 저기 초원 저기 하나 그러면 이렇게 한달 많이 살기가 나는데 선비들이 있어요. 사투리 말고 법산 선비가 있어요. 법산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우리 부촌일 거예요. 말씀대로 부촌이 너무 좋죠. 법산보다 더 잘 네, 사는 제가 알고 있고 수입원이 많은 데가 법산.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1884년경에 농촌에서 법산만큼 84년경 그러니까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이라고 서양하고 교류를 해요. 제일 먼저 교류하는 게 1884년에 이제 82년, 84년에 미국하고 제일 먼저 교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제일 먼저 교류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 놈들이 우리하고 제일 먼저 교류하고 제일 먼저 떠납니다. 미국이 참 그게 그런데 청나라하고 교류한 게 1886년이에요. 그 수륙, 양육, 장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 이후로 서산 쪽에서 경제 발전이 굉장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금이라든가 염전개발 또는 간척지 사업이 많이 일어나요. 그게 1886년 4년 그 무렵이에요. 그럼 그 이전은 어땠느냐? 그 이전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서산이 중국 사람이 많고 굉장히 좋았다는 거는 아마 1886년 그 이후일 거예요. 그 전에 여기는 외국인들이 그 내지 여행권이 없었어요. 내지로 여행을 못 하거든요. 다 막아버려. 우리나라에 도로가 없어요. 다 소로 해요. 그래서 1886년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간제 전우 선생께서 이쪽으로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그 시기는 아마 1894년 이후일 거예요. 가보기역 이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전은 아닌 거예요. 1902년 네. 그러면 여기가 그렇게 살기 좋은 것 같으면은 선비들이 있어야 돼요. 왜? 조선시대 선비는 양반이고 착취계급이에요. 우리가 선비라는 말을 쓰는데 지주가 선비고 지주가 양반이고 선비가 착취계급이에요. 피착취급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쪽이 그렇게 살기 좋으면 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흔적이 없잖아요. 여기서 대과를 치렀다는 것도 없고 문과를 치렀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1884년 이전과 이후를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반농반어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태안 제노백 선생님이 태안을 분유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때 서산이야. 네, 서산이죠. 네, 서산인데 서산에 그래도 전교대학 후손들이 그 덕천군파가 이제 서산에 자리 잡으면서 덕천군이 누구죠? 아니 이대 우리 조선조 뭐야 태종? 태종계 바로 바로 밑에 예. 그 아들 그 11세 그 손자가 덕천군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서산에 잡으면서 대학가 급제를 30여 명이에요. 32명인가 30명이 해요. 서산은 엄청난 데죠. 네, 서산. 그러니까 서산 태안에 그때 한 덩어리였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영조대왕 숙종하고 영조대왕 이전에는 대과급제자가 이제 별로 없거든요. 조금 전에 가셨던 그 임병조 선생이 그 조사한 게 있습니다. 상어방목하고 대과급제자를 그 조선왕조실록을 다 뒤져가지고 그 양반이 조사를 해놓은 게 그 양반 박사 논문이거든요. 제가 그 논문을 이제 참조를 했는데 제가 했을 때요. 제가 이거 문헌에 보니까 30몇 명이 그때를 했더라고요. 그건 언제냐면 이제 대과급제자가 3년에 33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저 개국 초지 그러니까. 아니 개국초는 없는데. 예? 개국초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대왕이 그 손자니까 그때 아주. 숙종 때 숙종하고 영조대왕 그때예요. 네. 근데 그러면 이해 안 해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홍성 같은 경우는 8명밖에 안 되는데 그건 왜냐하면은 남당 한원재 선생의 제자가
김한옥이거든요. 혜미, 한다리 김씨. 그래서 그 양반 손자가 정조임금 독살 사건에 관련돼서 홍성 쪽은 반역의 땅이에요. 그 조정에 출석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홍성에서 대과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봐요. 그래서 홍성이 호론이 강했던 곳인데 낙론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홍성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서사는 엄청났었어요. 100년 동안에 33명이 들어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산보다 더 많았어요, 여기가.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어르신들께서 이걸 보시면 돼요. 이쪽에 유명한 가문들의 묘가 있는지. 선비들 묘가 있습니까? 선사한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